정교리 공인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챕터, 네 번째 강의, 계약서의 이런 문구 알아야 한다가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읽고 꼭 교부를 받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 당부사항이에요. 당부사항 꼭 잘 읽었으면, 교부받았으면 하는 당부고, 케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3개월 일하고 3개월 일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고용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있으면 두 배 변상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 이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것들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잘 작성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뭐 분쟁이 생기면 이런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해지는데 사장님 이럴 수 있어요. 여긴 다 정규직이다. 근로계약서 나중에 써도 된다. 또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히고 3개월짜리인데 수습 끝나면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수습 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습 끝나고 정규직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하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면은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작성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까지 되어야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여기 17조에 보시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를 서면에 명시해서 교부해라라고 돼 있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작성했다 부족하죠.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완성했다. 이거를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팁으로 적어놨는데 교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메일, 메시지, 메신저 이렇게 남는 기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일을 전달해 준다든지 사진을 찍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만약에 부득이해서적으로 못할 수도 있죠. 뭐 근로자가 너무 바빴다든가 계약서 쓰자는데 까먹고 갔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자."라든지 약속을 꼭 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 뭘 체크할 거냐, 뭘 꼼꼼하게 볼 거냐 확인해 볼게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가 있는데 임금, 근로시간, 뭐 휴일,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취업 규칙 이런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에 있어서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명시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인데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그 조항을 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규칙으로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100만 원을 문다. 손해 2배를 배상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 퇴사하면은 1개월 취급여 위약금 지급합니다라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예시들이 왜 안 되냐? 왜 그런 거예요? 근로자가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되면은 한없이 불리해지잖아요. 근로자가 어쨌든 우월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정하는 계약.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 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실손해배상을 하는 약정은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실수만큼을 배상한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수습급여 적용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낮은 급여를 적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원래 300만 원인데 290만 원 줄게. 괜찮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미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최저임금보다 안 되는 거. 근데 한없이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한없이 낮아질 수 없고 최저임금의 90%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본계약이 있어야 되고,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개월, 2개월 괜찮고 3개월은 괜찮지만 넘어가면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해당 직종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런 수습,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못합니다. 청소원, 주방보조, 주차관리원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습 기간을 최저임금 별도로 90%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하는 경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종, 주방보조 뭐 식당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 미만 받는다? 아무리 수습이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감액 수준은 최저임금 90% 이상입니다. 90보다 안 되면 그것도 위반이 될 거죠. 자, 네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급여 관련한 사항인데요. 뭐 이런저런 계약이 많습니다. 뭐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이 아니고 급여의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성을 부정해서 뭐 퇴직금 같이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득세나 사대보험료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험료 같은 것을 절감하고 싶을 때에 3.3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
손해보험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3.3을 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주휴수당 포함하는 임금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죠. 근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실제 일하지 않은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시급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30원이 최저임금인데 포함해서 12,000 얼마, 13,000원 줄게라고 주휴수당 포함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금액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 이상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퇴직금 포함하는 임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월급에 얼마만큼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은 퇴직금으로 주는 겁니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 퇴직금이라는 건 언제 발생해요? 1 년을 채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퇴직금을 분할해서 준다라고 하는 약정은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돈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왔던 돈이 무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계약을 했어도 나는 퇴직할 때 원칙적으로 뭐 "계산을 해서 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동안 받아왔던 돈이 있겠죠. 그동안 받아왔던 돈은 우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상계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런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꼭 교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당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서 계약서를 안 썼다? 꼭 써야 된다라는 거고, 계약 기간이 있고 고용 보장이 된다? 앞뒤가 안 맞죠. 계약 기간이 없어야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다, 두 배 변상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배웠고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아무리 이런 조건을 작성했어도 혹은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은 근로계약서 꼭 교부까지 받으세요라는 내용이고, 사용자는 교부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